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이고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요. 여러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은행들이 왜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티커 심볼로는 GOOGL,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요즘 일제히 올리고 있는지 그 깊은 배경을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단순히 발표된 분기 실적 수치, 그 너머에 있는 알파벳이라는 이 거대 기업을 움직이는 진짜 성장 엔진은 무엇인지, 또 미래 전략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최근 알파벳 가치 재평가 움직임 뒤에 숨어있는 그 진짜 동력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알파벳이 보유한 여러 사업 부문들, 대표적으로 검색, 그리고 유튜브, 또 구글 클라우드가 있죠. 이 각각 다른 사업들을 어떻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과 동시에 또 개선된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높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막대한 규모의 자본 지출, 우리가 보통 CapEx, Capital Expenditures라고 부르죠. 이 CapEx 계획이 알파벳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330까지, 성박이 큰 폭으로 올렸다는 점이 시선을 끄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좀 웃돌았다, 이 정도 이유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어떤 핵심적인 이유? 이걸 좀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알파벳이 그동안 구축해온 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첫째로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온 기반 사업이죠. 검색 사업이 있고요. 둘째로는 높은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는 광고뿐만 아니라 구독 모델까지 강화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성장률과 함께 이제는 확실한 수익성까지 증명해낸 구글 클라우드. 바로 이 세 개의 강력한 기둥이 각자도 아주 뛰어나지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 월스트리트가 주목하는 겁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알파벳이라는 기업 전체의 가치가 단순히 이 세 사업부 가치를 합친 것 이상이 되고 있다. 즉,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 3보다 커지는 그런 효과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이전보다 훨씬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각 사업부가 그냥 독립적으로 잘 돌아가는 걸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동적인 구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각 파트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더 풍성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늘 있어 왔죠. 그런데 최근 발표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그 효과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이 되면서 시장의 평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핵심 축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죠. 알파벳 하면 역시 검색을 빼놓을 수가 없죠. 구글 검색, 여전히 건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유료 클릭수, 페이드 클릭스란 클릭당 비용, 코스트 퍼 클릭, CPC가 동시에 7% 성장했다는 데이터가 있던데요. 이 검색 사업의 현재 역할과 의미,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검색 및 기타 부문은 알파벳에게 있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할 때 종종 사용하는 용어 중에 BCG 매트릭스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캐시카우, 즉 현금 젖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미 성숙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특별히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꾸준히 그리고 막대한 현금을 창출해내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알파벳의 검색 사업이 바로 이 전형적인 캐시카우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검색 사업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이 단순히 회사의 이익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나 혹은 AI 연구 개발처럼 미래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한 그런 영역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확실한 수익원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인 엔진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료 클릭 수와 클릭당 비용이 함께 7% 성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클릭 수는 광고가 얼마나 많이 클릭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양적인 지표고요. 클릭당 비용은 광고 단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질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장했다는 것은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양적인 확장과 질적인 성장, 즉 광고 단가 유지 또는 상승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만큼 구글 검색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사업부를 넘어서 알파벳이라는 이 거대한 기업이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주는 정말 핵심적인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안정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성장 영역에서의 과감하고 대규모적인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15%나 성장했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광고 매출 15% 성장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성과입니다. 특히 유튜브 정도 규모의 플랫폼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간다는 건 대단한 거죠.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알파벳 경영진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직접 강조했던 구독 서비스의 기여도 확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유튜브가 더 이상 과거처럼 광고 수익에만 크게 의존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유료 구독 서비스, 또 크리에이터를 후원하는 채널 멤버십, 심지어는 플랫폼 안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기능까지 통합하면서 수익 구조를 점점 더 다각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광고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그 비중도 커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유튜브는 단순히 동영상을 보고 즐기는 플랫폼을 넘어서 자체적인 생태계 안에서 컨텐츠 소비, 크리에이터 후원, 상품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종합 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BCG 매트릭스 얘기를 잠시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유튜브는 높은 성장률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스타 사업부의 특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광고 시청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매력과 가치를 높여서 구독자를 늘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마치 자체적인 작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각화는 광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기업 전체의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와 월스트리트 분석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도 이번 결과의 하이라이트라고 명시적으로 평가했다는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걸까요? 성장률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그런가요? 물론 그 성장률도 정말 놀랍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매출 성장률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 이건 클라우드 시장 전체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정말 막강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이 시장에서 이 정도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은 대단히 인상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경쟁사들의 최근 성장률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돋보이는 수준입니다. 34% 성장. 네,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경쟁이 워낙 치열한 분야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높은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혹시 이번 분기에만 특별히 잘 나온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을 해소해주는 것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인데요.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라는 건 고객들이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은 했지만 아직 실제 서비스 이용이나 비용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출로는 잡히지 않은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할 예정의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무려 79%나 급증했습니다. 79%.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79%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작년에 미래에 발생할 계약 금액이 100조 원어치 있었다면 올해는 그게 179조 원으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와, 79% 증가라.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렇죠. 이것은 향후 몇 년간 발생할 구글 클라우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미 계약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 성장의 지속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미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훨씬 뚜렷해지는 거죠.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미래의 먹거리를 그것도 확실한 계약으로 저렇게나 많이 확보해놨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은 초기에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기술 개발에 워낙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아마존 AWS 정도를 제외하면 후발주자인 구글 클라우드는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거나 수익성 개선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도 꽤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바로 그 통념, 그 인식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트렸다는 것이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 구글 클라우드의 영업이익률이 23%를 기록했습니다. 23%요? 23%요? 와, 영업이익률이요? 네,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것은 구글 클라우드가 더 이상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고전하거나 혹은 대규모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스스로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AWS나 애저에 비해 좀 열세라는 평가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이렇게 견조한 수익성까지 확보하면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외형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내면서 건실하게 성장하는 능력을 명확하게 증명한 것이죠.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그야말로 확실하게 잡았다는 증거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이 세 개의 핵심 축이 모두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알파벳 정체의 미래 가치와 궁극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 강력한 세 개의 사업들을 기반으로 이걸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미래 투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파벳이 미래 기술, 특히 AI 분야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소식도 이번에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2025년 자본 지출, 즉 캐펙스 투자 규모를 기존에 예상했던 약 850억 달러 수준에서 910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고요.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2026년에는 이 금액이 122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1220억 달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6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네요.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투자 규모입니다. 비유하자면 웬만한 중견 국가의 1년 전체 예산과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엄청난 금액을 기업 하나가 그것도 단 1년 동안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니까요. 이것은 알파벳이 인공지능 AI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AI 칩, 예를 들면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 같은 것들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의 그야말로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경쟁 환경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미래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격차를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더 크게 벌려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소위 기술 초격차 전략으로 읽힙니다.
물론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이 투자가 결국 훨씬 더 큰 성장과 수익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경영진의 아주 강한 자신감이 없다면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그야말로 미래 기술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엄청난 규모의 베팅이군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투자가 결국은 AI 혁신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야 할 텐데요. 사실 요즘 AI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지만 가끔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좀 기술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서요. 알파벳의 AI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삶이나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JP 모건 같은 보고서에서 언급한 AI 혁신의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마침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 속에도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의미 있는 사례가 하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 미국의 군인 및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죠. 미군 위문협회 USO와 파트너십을 맺고요. 2026년부터 AI 기반의 3D 화상통신 플랫폼인 구글빔이라는 것을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구글빔 기술은요, 멀리 해외에 파병되어 있는 군인들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마치 서로 바로 옆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아주 현실감 넘치는 3D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3D 화상통신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영화에서 보던 홀로그램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빔은 상대방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여러 각도에서 캡처하고 그걸 AI가 3D 모델로 재구성해서 특수한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소위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과 첨단 AI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통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평면적인 화상통화 화면 속의 얼굴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입체적인 모습, 몸짓이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해서 마치 실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듯한 깊은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파벳이 보유한 최첨단 AI 기술이 단순히 어떤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감성적인 연결을 돕고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는 점입니다. 와, AI를 이용해서 3D 영상 통화를 현실화한다니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특히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군인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기술이 단순히 어떤 사회공헌 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USO와의 파트너십은 구글이 기업과 정부기관 간의 거래, 즉 B2G 시장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에는 원격 협업 솔루션이라든지 몰입형 온라인 교육 혹은 원격 진료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훨씬 더 현실감 있고 몰입감 높은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가능성까지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AI가 단순히 기존의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도구를 넘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고 또 그 파급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알파벳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우려 요인이 하나 있죠. 바로 반독점 소송 같은 규제 리스크입니다. 특히 핵심 사업인 검색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가 이슈가 되어 왔는데요. 이번 월스트리트 분석들에서는 이 규제 리스크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혹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그 규제 리스크는 정말 오랫동안 알파벳의 기업 가치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번 분석 자료들을 보면 스텔플과 같은 일부 투자은행 분석에서는 현재 미국 법무부와 진행 중인 검색 사업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알파벳에게 우호적인 결과,
페이버러블 아웃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 우호적인 결과 가능성이요? 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동안 가장 크게 우려했던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적어도 시장에서는 알파벳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예를 들어 사업 분할 명령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면서 그동안 알파벳의 주가를 억눌러 왔던 규제 리스크 할인 요인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이 규제 문제가 어쩌면 생각보다 잘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물론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요. 맞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 그동안 기업 가치를 짓눌렀던 할인 요인이 제거되면서 추가적인 가치 상승의 여력도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모건, 키뱅크 캐피탈 마켓츠, 스타이플 등등 정말 다수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 역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두 곳의 분석가나 기관의 의견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 상장한 영향력을 가진 다수의 주요 기관일이 알파벳의 현재 성과와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유사한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것은요. 시장 내의 알파벳의 펀더멘탈과 성장 스토리에 대한 아주 폭넓은 공감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인 컨센서스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다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알파벳의 현재 궤도와 미래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검색 사업, 광고를 넘어서 종합 미디어 플랫폼으로 계속 진화하는 유튜브,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놀라운 수익성까지 증명해낸 구글 클라우드라는 이 세 개의 핵심 사업 엔진, 여기에 더해서 AI 분야에서의 강력한 리더십과 미래를 위한 정말 막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대 리스크 요인이었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완화 기대감과 월스트리트의 강력한 지지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알파벳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현재 알파벳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각 사업 부문이 서로를 강력하게 밀어주고 또 성장을 가속시키는 아주 이상적인 플라이휠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플라이휠 효과라는 개념은 원래 아마존의 성장 전략을 설명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아주 무겁고 큰 바퀴, 플라이휠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관성의 힘 때문에 점점 더 적은 노력으로도 계속해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기업의 성장이 또 다른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합니다. 알파벳의 경우에 이 플라이휠 효과를 적용해서 보면요. 첫째, 핵심 사업인 검색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현금 흐름과 또 방대한 데이터가 있죠. 이것이 둘째, 차세대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과 AI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기술력과 인프라는 다시 셋째, 구글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서 더 많은 기업 고객들을 유치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고요. 동시에 유튜브에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 예를 들어 더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과 새로운 기능들, AI 기반 편집 도구나 검색 기능 강화 등을 제공해서 플랫폼 자체의 매력을 더욱 높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발전된 AI 기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핵심 사업인 검색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게는 더욱 정확하고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알파벳 전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성장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플라이휠 효과. 그러니까 단순히 각 사업부가 개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검색이 벌어들인 돈과 데이터가 클라우드와 AI 연구를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해서 강화된 기술력이 다시 클라우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유튜브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심지어는 그 기술이 다시 검색 자체를 더 똑똑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는 역동적인 순환 구조가 아주 잘 만들어져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최근 월스트리트의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은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네? 하는 그런 단기적인 반응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알파벳이 지난 수년에 걸쳐서 공들여 구축해온 이 상호 강화적인 성장 생태계, 즉 아주 강력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이 플라이휠 효과의 본질적인 가치를 시장이 드디어 새롭게 인식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대단히 중요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각 사업부의 성공적인 결합이 만들어내는 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가들의 평가인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알파벳이라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기술 기업의 성장 동력과 미래 가능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월스트리트가 왜 알파벳의 가치를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흔들림 없는 현금 창출원인 검색, 광고 의존도를 넘어서 종합 미디어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도약하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경이로운 성장과 함께 탄탄한 수익성까지 동시에 입증해낸 클라우드라는 이 세 개의 강력한 엔진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 AI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리더십과 미래를 위한 막대한 투자라는 강력한 연료를 만나서 이 엔진들이 어떻게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거대한 플라이휠을 점점 더 빠르게 돌리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거대한 기술 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자본력과 또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우리 일상의 모습과 또 산업의 지형도를 바꿔놓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리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라는 이 강력한 3대 엔진이 만들어내는 플라이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빠르게, 더 거대하게 돌아간다면 알파벳의 다음 미래 주역, 즉 제4, 제5의 성장 엔진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혹시 오랫동안 투자해온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웨이모가 드디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생명과학 분야의 자회사인 베릴리에서 혁신적인 돌파구가 나올까요? 혹은 오늘 저희가 잠시 살펴봤던 구글 빔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또 다른 거대한 축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기술 생태계가 앞으로 만들어낼 또 다른 어쩌면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기회와 변화는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여정에 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